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유교전에서 나갔었는데 유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나 수학 싫어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수학이 저 정도로 싫을까? 뭔가 지금 크게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수학이 재밌어야 되는 시기인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서아빠입니다. 오늘은 유아수학 전문가이신 달콤수학 꿀쌤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콤수학 꿀쌤 최경희입니다. 저는 달콤수학연구소에서 엄마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24만이나 되시고 네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셔서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수학을 굳이 유아수학, 4세, 7세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정서가 그때 이제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학 정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거에 따른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이나 학습지로 시작을 하시게 하시죠?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당혹감부터 시작해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아이들이 수학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렇죠. 예, 수학이 싫어, 무서워, 어려워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초등까지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4세에서 7세 때는 아이들이 수학을 즐거워하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수학 정서를 마련해주는 가장 좋은 시기,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4세, 7세 때 엄마들이 이제 어떤 고민들이 주로 많으시던가요? 선생님 문제집 뭐 해야 돼요? 문제집 뭐 해야 되요? 4세 친구인데 네. 문제집 뭐 해야 되나요? 학습지 어디가 좋은가요? 수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숫자? 연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학습지 알아보시고 문제집 알아보시고 그래도 요즘에는 뭐 사고력 수학, 뭐 교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선생님 교구 뭐 사야 돼요? 우선 사는 것부터 물어보시는 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엄마들이 왜 그러실까요? 왜 자꾸 왜 그렇게 뭔가 교육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고 학습을 그래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불안감과 조급함이 있는 이유는 선생님 보시기에는 저는 그래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정보의 홍수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도 그렇고 뭐 SNS를 켜봐도 그렇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고 하라는 건 너무 많아. 근데 정작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 정확한 정보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그런 점들을 잘 파고들었던 게 달콤 수학의 어떤 성공 비결,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기 있나요? 그럼 24만이면 지금 인스타가 팔로워가 24만입니다 여러분. 24만이면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마 교육 인플루언서 전체를 털어도 가장 많은 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감사드려요.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로그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처음에는 그게 얼마 되신 거죠? 저는 처음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가르치다가 초등 수학, 유아 수학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중학교 아이들이 수학을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수학에 대한 어떤 거부감, 정서, 수포자가 벌써 중학교 때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이거 풀어봤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그 수학을 외워서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원리를 이해를 못한 상태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했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 답답해서 이제 유아수라고 내려와서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도 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쓸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방법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들하고 문제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세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술을 살 때는 5, 6, 7 이렇게 이어세기를 하세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폭발적인 인기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도 안 계시고 보통 엄마표 하면 엄마표 하면 영어를 생각을 하지 엄마표 수학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로 교구들을 엄마들은 많이 사시잖아요. 그쵸, 교구. 예전에는 이제 고가의 교구잖아요. 풀 세트로 사고 혹은 선생님이 집에 오시고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만 해도 다 100만 원 이상이었어요. 뭐 단계별로 100얼마씩 했었으니까 돈 천이죠. 영어 같은 경우는
경우는 월팸 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하고 노부영도 한 5, 600 정도 하는 깨갱이네요, 수학을. 지금은 그쵸? 그럴지도 몰라. 네, 그죠? 지금은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엄마들이 주로 네. 이제 취학 전에는 그런 교구들을 활용해서 해오셨는데 네. 달콤 수학에서 네. 꿀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나 원리라는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네. 엄마들이 좀 불안감을 덜 가질 수 있도록 해줬던 게 가장 네. 큰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구를 가지고 계셔도 음.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거죠.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건 이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렸던 거. 그리고 꼭 이게 수학이 아니어도 저도 영어 하면서 아이들한테 네. 엄마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취학 전에 아이들이 정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이제 같은 의도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유교전에서 나갔었는데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가 와 저기 수학 보드게임 하는데야 저기 가보자 그러는데 나 수학 싫어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수학이 저 정도로 싫을까? 이거 도대체 엄마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어떤 경험을 했길래 아이들이 그 정도 된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지금 크게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수학이 재밌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쵸. 분명히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네. 꿀쌤은 그런 구체적인 굉장히 네. 디테일한 것들을 네. 릴스에도 보면 많이 인스타에도 네. 릴스에 많이 만들어 올리시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백만 간 것도 네. 있고. 네. 즐겨볼까봐. 다시. 끝에 맞춰, 끝에. 5 더하기 2 얼마야? 7. 4 더하기 1 얼마? 5. 3 그냥 내려와. 오늘도 아이와 이렇게 하신 분. 이거는 암기하라는 거죠. 자리값 개념이 아직 안 생긴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345. 그리고 12를 더하는 거예요. 5하고 2하고 낮게 더해서 7이 되는 거고 40하고 10을 더했기 때문에 50. 그리고 그냥 내려와가 아니라 뭘 내려와? 그냥 내려와가 아니라 300이 있으니까 3 쓰는 거지 여기다가. 그래서 357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숫자가 아닌 수로 볼 수 있도록 해주자고요. 달콤하니까. 그럼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딱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첫 번째 옆집 애랑 비교하기 없기. 왜 우리는 그렇게 꼭 비교를 할까요?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어요. 저도 안 하려고 어쩔 수 하는데 없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꼭. 그죠. 옆집 애랑 비교를 한다던가. 요즘 옆집 애랑 비교도 안 해요. 요즘 또 SNS 있잖아요. SNS에서 보이는. 네.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왜 집에서 내복을 안 입고 있지? 예쁜 옷 입고 깨끗한 책상에서 막 교구를 가지고 막 초등 문제를 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의 그 아이만 보이는 거지 또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비교는 금물. 첫 번째는 이제 비교하지 말아야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유아잖아요. 유아에게 아직 손의 힘도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집을 준다? 거기서부터 좀 잘못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정말로 손의 힘도 안 길러져 있는 상태인데, 숫자 3을 거꾸로 썼다고, 왜 이거 다시, 이렇게 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를 평가하는 네, 건데.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까먹은 거지. 내가 5살 때 수학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살 아이에게 보이는 수학이란? 뭐 예를 들면 뭐 세부 여행 가셨잖아요. 가셨을 때 글자가 어떻게 보이셨어요? 뭐 아무 의미 없죠. 그쵸? 그냥 그림이죠. 암호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금 분명 그 숫자라는 것들이 더하기, 덧셈, 뺄셈, 기호들이 그렇게 암호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몰라? 어제 듣잖아. 엄마 10번도 넘게 했는데 왜 몰라? 이렇게 되는 거. 비교하지 말기, 그쵸. 문제집으로 시작하지 말기,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그렇죠. 약간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이하고 수학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3가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 되게 어렵죠. 되게 비교하는 어렵죠.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를 이제 관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대답을 했어. 2 더하기 3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5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이가 5라고 했는지 이거를 외워서 그냥 5라고 했는지 수를 한 엄마 몰래 숟가락으로 세서 5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간혹 눈치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 눈치 봐서 탁탁탁
답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이들이 이걸 진짜 알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아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죠. 꾸준하기가 제일 어렵죠. 그 저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부터 엄마표 사고력 수학 학원에 등록한 거야. 그래서 가계부에서 일정 금액을 빼세요. 이거는 엄마표 수학 학원비야.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학원비를 받았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원은 빠지잖아요. 그러면 보충 언제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자 엄마랑 이제 맨날 하원하고 나서 이거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은 옆집에 가 놀러와서 못하고 내일은 할머니 집에 가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충하세요? 안 하잖아요. 굉장히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보충 일자까지 적어줘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나중에 아이와 엄마만의 시간대 쓰는 뭐 금액으로 쓴다던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집중력 있게라도 좋으니 꾸준히 뭐 매일 5분 혹은 일주일에 5번 뭐 5분씩 뭐 좋아요. 뭐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때 생각하면 이제 산수, 그러니까 계산, 연산, 뭐 굿땡, 제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덧셈 뺄셈만 했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수학을 시작을 해야겠다. 그 수학이라고 하면 숫자, 연산부터 시작을 하는 거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학이 수와 연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형, 측정, 뭐 문제 해결력, 규칙 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유아 때 그런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 모르시는 거죠. 다양한 영역이 있고 유아 때도 다양한 영역을 접해줘야 된다는 걸 아직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랑 다르니까 산수만 했던 세대랑 다르게 요즘 교육 방향 자체가 안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력이 중요하고 다양한 영역을 고르게 발달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달콤 수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달콤 수학 인스타그램을 찾아보셔도 되고 꿀쌤께서 이번에 이제 신간 책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책을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발문인 것 같더라고요. 발문이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발문의 차이 대략 이게 들으셨을 거예요. 질문은 딱딱 답이 떨어지는 거. 3 더하기 4가 뭐야? 이렇게 하면 7이요. 딱 답이 딱 떨어지는 질문, 그거를 질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더해서 7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사실은 7이 될 수 있는 상황이 1, 6, 뭐 2,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자꾸만 유도할 수 있는 발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될 것 같아요. 네.